네,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꺾였어. 네. 이 먹히고 있는 겁니다.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먹혀버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또 완전히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요. 뭐라고 뿌리냐면 갈등을 막 부추겨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 규제 가지고 집 못 사게 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은 아주 그냥 살판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 많은 뭐 외국인들만 사라는 현금 거냐. 많은 외국인들만 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막 갈등 부추깁니다. 네. 근데 부동산을 아예 모르는 척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집값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집을 왜 사냐? 아 그러네. 고문을 해도 안 사. 그러네. 집값 떨어지는. 이광수님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정확한 말씀. 정확해요. 아. 역시 내가 정확해. 이거 그냥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우리는 그 집이 필요해서 사기라도 하겠지만 외국인들은 투자하려고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집값 떨어지면 외국인 왜 사냐? 그렇죠. 오, 그리고 그러네.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냐면 그 특히 강남권의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는데 교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면 당연히 외국인의 수요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은행의 그 주택 담보 대출 직접적으로 은행에다가 줄이라고 이제 이번에 정책을 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네, 뭐 이런 네. 말씀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나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동산 문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자 그럼요. 보세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 우리가 이자놀이. 이자놀이 네. 엄청나게 많이 다뤘잖아. 이자로 엄청나게 배불렸어 은행이. 근데 그걸 막아. 그러면은 은행의 매출 뚝 떨어지지. 네. 그러면 그렇게 죽을 거야 은행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대출을 잘해주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대한민국 산업 이것도 피가 확 도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이 생각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아니 뭐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아직 못했는데. 이공계시잖아요. 아 어떻습니까 제 생각? 매우 좋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볼까요? 더 나가요. 한 발짝만 한 더 발자국 더 나갑니다. 나갑니다. 어차피 은행은 상품을 파는 곳이에요. 대출 상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택담보대출의 상품이 당연히 안 팔리면 내가 팔 상품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자금에 필요할 때 은행의 문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맺냐면 그동안 기업들은 돈을 벌면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유보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돈 벌면 계속 그냥 쟁겨놔. 투자를 해야 쉽게 말해서.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렇게 문턱이 낮아지고 은행에서 돈이 빌려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배당이 증가할 거예요. 배당 증가하면 투자 많이 늘어나. 그렇습니다. 이게 선순환을 만드는 선순환이야.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어쨌든 시장 경제에서는 유동성, 그렇지, 특히 유동성. 자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동안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왜곡됐어요. 일방적으로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에만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 돈이 돌지 않았던 돌지 거예요. 않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번에 물꼬를 튼 거죠. 방향을 바꾼 거죠. 이 부동산 문제만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게 어제 이게 핵심이야.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야 나는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말이죠. 네. 혼자서 굉장히 좀 놀랬던 장면이 있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선제적으로 논리 개발을 딱 해갖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광수 대표님이 이런 표현을 썼잖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여서 되겠느냐. 그동안에 그랬었다. 그러면서 내가 야 이 표현
표현 좋다. 아 맞아. 아, 정말 최고의 표현이다. 막 이런 얘기했잖아. 몇 번을 강조했어. 강조. 야, 이거 좋았다. 계속 얘기했지. 예. 여러분 저 오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표현을 딱 쓰는 거야. 그랬던 것 같네. 진짜. 아 진짜로. 이 표현을 어디다가 썼냐면 수도권 과밀화 하고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집이 부족하다. 집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집을 많이 만들어 줬다. 많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 몰리더라. 이거를 소금물을 먹인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근데 보고 계시죠? 여기서 소금물이라고 하지. 좀 이따가 바닷물이라고 해. 또 해. 슈퍼챗 쏘세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소소하게 이야기 나눠봤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엄청나게 확고하다는 걸 어제 표명했어.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 장면 여기에 이제 바닷물 또 나온다. 여기에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아까 서울 이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새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목마른데 소금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바닷물. 바닷물. 수돗물이 아니고 바닷물. 소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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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 다음 수준의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생각들을 할 텐데 이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기존에 돼 있던 거에는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 맛보기에 불과하다. 맛보기. 아니 이광수 대표님이 이번에 진짜 너무 파격적이라고 했는데 맛보기에 불과하다. 와, 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일단 맛보기는 아니고요.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죄송합니다. 맛배기야. 아니 맛배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썼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맛배기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요. 안 보이는 적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책인지 시장에서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더 무서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살짝 싹 보여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냐? 첫 번째 정책이 시장의 반응과 여론의 반응이 그렇지. 좋으니까. 맞아. 호의적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얻고 얻었어. 제가 볼 때 바닷물을 많이 보셨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바닷물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 출처 좀 밝히세요. 매불쇼라고. 지금 그래서 자신감 있어.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이제 투기적 그리고 투자의 흐름을 바꿔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안 보여드렸지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접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자신감을 표명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뭐 투기를 꿈꾸는 세력들이라든지 네. 관련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단념을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죠?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어.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맞아. 두려운 거예요. 예측도 어렵고.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계약이 취소됐어요. 취소되는 게 많더라고. 14건. 그러니까 당일만 대출 규제 발표가 된 당일날만 14건이 취소가 됐고요. 그럼 계약금 물어내면서도 그러면서 취소하는 취소를 거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8주 만에 전체적으로 그 상승세가 꺾이기도 꺾였어. 하고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에서 취소가 많이 되는데 맞아요. 20억 원, 30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계약금을 2, 3억 원 내거든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 계약은 배액 배상도 있어요. 와. 그런데 그냥 취소해 버려요. 이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와,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박이네. 그리고 이 맛보기라는 단어는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언론에서의 반응이 놀랄 만해요. 어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속보가 계속 나옵니다. 맛보기 속보. 와. 그리고 이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검색어가 맛보기 검색어가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와. 자료 한번 잠깐 아, 진짜로? 네. 보세요. 저 밑에 뭐야? 보시면 맛보기라는 걸 누가 검색합니까? 시코너 아닌 이상은. 아니 시시콜에서도 음식을 검색하지. 근데 맛보기라는 단어를 막 검색해요. 와. 이거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먹히기 먹힌다는 거야. 시작했다는 이제 거예요. 된 거야. 먹힌 거야. 이제는 완전히 힘의 어. 역학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균형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 결국은 여론이 뒷받침해 주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 여기서 이제는 집값이 안정된 흐름이 생기면 실제로 일어나면 이제 추진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와. 자신감이. 그래서 완전 이건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킨 유일한 진보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닙니까? 판이 완전 바뀌는 혁명이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전 어디에 비유하냐면 옛날에 조봉환 선생님이 지주를 다 없애고 유상 몰수해서 유상 분배하면서 자영농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개혁이 일어나면 정말로 놀랄만한 그렇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한복판을 보고 있다. 아. 그런데 대통령께서 너무 저 자신감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말하는 5천 그 주가 지수 5천이란 게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과 연계돼서 주가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시장과 그래서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5년 안에 반드시 5천 찍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광수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판을 다 읽고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안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치밀하게 준비하고 저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쇼츠로 만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초반에는 언론이 한번 뭘 해보려 그랬어. 이거 뒤엎어 보려고. 근데 그게 안 먹히네. 안 먹혀요. 야, 희한하게 안 먹히네. 안 먹혀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랍고 그런데 그 힘은 저는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론의 반응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복판에 우리 매블쇼가 있었고. 대단히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사다리 걷어차기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먹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의 이 역차별 갈라치기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또 안 먹혀. 아니 국민 근데 그런 건 논리 개발 나는 무식해갖고 그냥 막 뱉는 거고 전문가들이 그런 논리를 정확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 조정훈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박사를 딱딱 내줘야 돼. 아니 집값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집을 사라고 해도 안 산다.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주면 오히려 고맙지.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줘야지.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세요. 상법 개정안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시 합의해줬어요. 여론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